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타디입니다. 9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 하락 초기의 모습이 다시 데자뷰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하락 초기 21년 늦은 가을을 기억하시나요? 늦은 가을을 기억하시나요? 본격적인 하락이 대구는 시작이 되던 시기였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제 부산이 하락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년 전쯤에 이맘때쯤에 갑자기 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들의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뭐 DSR이라는 우에 이것도 있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6억 이상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했죠. 지금 요거 똑같은 이야기 느껴지시나요? 특례 조금만 더 있으면 6억 이상 마지막 탈 수 있는 기회다. 그때 2년 전에 이맘때 마지막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6억짜리 집을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DSR 예외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폭망했죠. 네. 지금도 특례 기준을 희한하게 6억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6억을 기준으로 잡고 위쪽으로는 이제 규제가 가해진다. 아래쪽은 그래도 조금 열어놓겠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싼 아파트들이 돈줄이 막히는 순간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죠. 비싼 아파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싼 아파트들도 같이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또 똑같은 현상, 2년 전과 지금의 똑같은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2년 전에도 야 불과 얼마 전까지 집값 저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야 나 그 가격에는 못 사겠어. 그 이야기가 딱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심하면 와서 하는 이야기, 금매 다 나갔다, 이제 비싼 물건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팔고 싶어서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이제 싼 물건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기들도 비싸다고 느끼나 봐요. 아무튼 그 눈높이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 물량이 증가하는 현상, 저는 21년과 23년 지금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 지금 6주째 지금 광역시 하락률 1인가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대출을 바짝 당겨서 사람들이 9월 달에 대출을 바짝 당길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플러스도 볼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돈 다 쓰고 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부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기만 돼봐라. 근데 당장에, 안 그래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당장에 한 개 더 지른다. 왜? 요거 당장에 취득세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당장에 더 지른다고 했던 사람들, 그 효과 있었나요? 거래량 한 20%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결국 돈을 풀고 문제가 해결됐지, 규제를 풀고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돈을 풀려고 하니까 금리도 높죠. 세계적으로 IMF도 자꾸 대출 풀지 말라고 경고하죠. 이제 돈을 푸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규제? 규제도 사실 그닥 다주택자 취득세 정도? 솔직히 그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그걸 또 건드릴 수도, 그거 말고는 건드릴 게 사실 없죠. 다주택자 취득세? 그 정도 건드리고, 양도세, 그 두 가지 딱, 그거 남았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돈 안 풀리고, 규제 풀렸을 때, 조정대상자들 너도 나도 산다고, 풀리기만 풀려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 사던가요? 나중에 거래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예,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 두 개 양호한 모습인 가운데 부산은 아직까지 그렇게 힘은 못 쓰는 모습이고요. 뉴스에 계속 나와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집값 띄운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띄우는지 알면서 계속하고 판매 완전 중단도 아니죠. 일부 남아있긴 해요. 자, 시중 금융기관들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왜? 이 감시 감독하는 기관에서 시중 은행들을 좀 압박을 주죠. 압박을 줍니다. DSR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 솔직히 안 내는 부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스트레스 DSR 요런 부분 하면서 금리가 4.5%를 가정하는데 이 좀 긴 만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가져갈 수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가산금리 1%를 두드려가지고 대출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DSR을 적용해서요. 그랬을 때 요렇게 한도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납니다. 시장에 돈을 덜 풀겠다는 시그널. 규제는 풀어주겠다. 하지만 돈은 더 풀기가 곤란하다. 그때의 거래량을 반드시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30대, 30대, 운도 들을 게 없죠. 50년 대출 받고 싶은데 운도 들을 게 없죠. 35세랍니다. 좀 억울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혼 연령은 얼마나 되나 한번 봅시다. 초혼 연령은, 남자의 초혼 연령은 33.4세입니다. 만 33.4세. 결혼하고, 뭐, 결혼하자마자 집 안 사면은, 어영부영 하다가 전세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느새 50년 대출 바로 불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금 좀 애매하죠. 대출 내는 게 좀 애매합니다. 어제는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요 50년 주담대는 요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스트레스 DSR 누군가 계산했어요. 요거. 어쨌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요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러 뉴스 다락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내가 50대다. 야, 나 40년 대출 받고 싶다. 요거 제한한대요. 요거 뉴스 한 꼭지 어디 기팅이에 붙어 있는 거, 기팅에 붙어 있는 거 봤는데, 30년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 30년 초과 대출은 불가하다. 50대가 불가해요. 이때 딱 이제 돈도 좀 있고 좀 또 한 개 더 질러 볼까 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닌가요? 어쨌든 50대의 30년 초과 대출은 제한된다. 이것도 돈 제한하죠. 돈을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혜택이 좋을 것 같은 50년 주담대로 뭔가를 하나 질렀어요. 이자가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여러 곳에서 짚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난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 거지. 50년 동안 빚 갚을 생각은 아예 없어. 그럼 팔고 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다시 50년짜리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더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돈이 당장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곳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왜 은행들이 왜 앞서서서 너도 나도 좋다고 이거 서로 하려고 난리였겠습니까? 장기 고객 확보 아니었겠습니까? 자, 매도 물량 매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눈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한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먼저 매물을 쌓아 놓는다고 팔리는 건 아니었죠. 예, 나중에 분명히 새치기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임대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심상치 않죠. 자, 이제 거래량 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요 차트에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 해지했겠네요. 그러면 거래량 증가 얼마나 나타났나요? 한 20% 증가할 것이다. 이게 다인데요. 뭔가 이거 표가 잘못됐나? 거래량 이게 끝인가요? 조정 대상 해제되면 다 집 산다면서요. 내가 취득세 때문에 못 샀지. 내가 이거를 왜 했던 사람들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때. 근데 부산은 대구에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는 효과가 없다는 걸 부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아마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대구가 규제해보니까 효과가 없던데 규제는 문제가 안 돼. 사실 규제 해주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야, 대출을 해줘야 사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돈을 더 풀어줘야지 사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그때하고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다시 규제는 해제해 주려고 하는데 돈은 쪼이고 있어요. 과연 9월 이후 9월 이제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주로 이 PF 시장을 풀어주고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님의 집값이 조금 더 올라줘야지, 그래야지 공급 가격도 조금 올리고 요걸 노리는 것이지. 예, 님 사정, 님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건 아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 다 개인의 기책으로 다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저는 뭐 기껏 나와봐야 뭐 나옵니까? 이거 뭐 또 취득세, 뭐 양도세, 또 뭐 한시적인 면제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취득세를 건드린다? 효과가 없는 거 이미 작년 9월에 이미 증명되었죠. 그러면 또 뭐 과연 뭘로 띄울까요?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효과는 저는 돈을 쪼이고 반대로 돈을 늘리고 규제를
풀었을 때는 효과 만땅. 효과 좋았어요. 요게 아마 올해죠. 올해 23년의 모습이었고, 21년 끝자락부터, 21년 끝부터, 끝이부터 해서 22년까지 돈이 씨가 말랐죠. 규제는, 규제도 다 풀었는데, 규제도 풀고, 돈도 풀었네. 요때네요. 아닌데, 제가 지금 살짝 혼동이 오는데, 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주는 시기. 규제는 계속 맞다. 규제는 계속 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돈이 문제더라, 돈이. 규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혜택을 내놔라. 그래야 사지.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고금리에 대한 부분, 요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N만큼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내 돈은 내 돈대로 들고 그 이자 부담은 또 뭐 전세 사는 월세 사는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거래량 양호한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살짝 찝찝한 건 이 대출 요때까지 하고 이제 끝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돈은 요때 한 20일쯤 되면 거의 아마 특례로 인한 돈은 끝이 나고 또 추가 재원을 마련하니 뭐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9월에 이 좋던 거래량이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하진 않을까? 뭔가 정부에서는 다시 군부를 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돈을 계속 쪼은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되겠나요? 자, 9억 이상 조금 이제 호시절은 지나갔다. 7억, 8억, 부산이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합니다. 대구는 웬만하면 그래도 6억 아래쪽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이 아무래도 대구 집값보다 비슷한 급지라면 한 30% 정도 더 비싸거든요. 20에서 30% 정도 더 비싸거든요. 대구는 6억짜리가 웬만한 요런 수준이었다면, 부산은 거의 한 8억 정도 하는 게, 조금 비싼 아파트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동 걸리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겠다. 그렇다고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만 내놓을 것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지방 해봐야 뭐 규제 풀어주고 뭐 해봐야 별로 표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좀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 그 청년층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대전이요, 인천이요, 경기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세대만 해도 2의 도시는 부산 이렇게 딱 꽂혀 있는데, 젊은 세대들 한 30대 이하 MZ들 30대도 아닙니다. 이 MZ 하면은 밀레니얼 하면 이게 81년생부터 걸리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2의 도시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지방만 살리는 그런 정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6억 이상 지금 호시절이 지나간다. 과거에 DSR 1단계, 2단계, 3단계 규제하던 시절에 6억 이상부터 이제 DSR 이제 시행한다. 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야. 그 기억나시죠? 지금 9월 말이 되면 당장 6억 이상 특례 안 되죠. 6억 이상 특례 안 됩니다.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제 또 대책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9월 끝자락, 9월 중순 넘어가는 이 시기부터 6억 이상의 거래 빠지는 거 많이 보이네요. 한 30%씩 빠지는 거 좀 계속 많이 보이네요. 계속 평균 26%, 평균 26%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근데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대구는 부산은 한 20% 빠졌다가 지금 한 2% 반등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18%. 이거 무슨 평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 매일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그 느낌으로 요거 대략 한 30% 빠졌네요. 요거 한 30% 빠졌네요. 요거 한 35% 빠졌네요. 요거 한 30% 빠졌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오늘 30 가까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튼 이제 6억 이상 과거에 전멸되었어요. DSR 도입되고 그때 당시에는 규제 지역도 있고 대출도 쪼이고 이러니까 6억 이상이 전멸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비슷하다. 지금 개개의 가격을 지금 쫓을 필요는 그다지 없겠더라. 그다지 쫓지 않더라도
25에서 30.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26%. 좋게 봐서 26%.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래 많이 보이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챘나요? 갑자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거의 지금 한 달 전부터 대출을 쪼인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치챘나? 아무튼 사는 건 언제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파는 것은 내가 임자가 나와야 하지. 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파는 게 제일 어렵더라. 사는 거는 그냥 뭐 아무나 막 들이대면 되는 거지만 파는 것은 이 타이밍이나 이 세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술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돈을 줄이는 상황에서 과연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가격만 대략만 살펴봅니다. 오늘 30% 하락하는 건수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네,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고, 네. 뭐 20%가 많이 보이는 날도 있고 30%가 많이 보이는 날도 있고. 자, 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뭐 최소한 몇 개월 내로 파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는 생각해보고 할 때 이 5천만 원 1억이 당장의 의미가 있느냐. 21년 분위기 안 좋아지던 21년에도 부산은 뒤늦게까지 가즈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샀던 사람들 이 꼭지에 이르기 바로 전에 언젠가요? 21년 이때도 딴 데 다 죽어가는데 부산이 이상하게 뒤늦게 좀 힘이 있었어요. 자, 이때 타서 이때까지 지나는 동안 집값이 한 2억 올랐어요. 한 8억짜리 집을 샀는데 한 2억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그게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2년이 이제 지나려고 해가지고 팔려고 보니까 집값 30% 가까이 빠져가지고 10억에서 30% 빠지면 30% 집값이 7억이 되어 있어요. 이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집값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를 장담할 수 없는데 당장에 얼마 올랐다 이거 가지고 너무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더라. 자, 요거 300건 돌파 효과가 있긴 있었네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0건 돌파할 때마다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효과를 효과가 별로 강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때 특례가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막 10조씩 막 돈을 쓰고 막 땡겼었죠. 그 40조 해봐야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 끝날 거다. 그 이후로는 거래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은근히 특례가 질질 끌면서 좀 오래 왔어요. 근데 이제 진작 6억 이상 특례가 끝나죠. 6억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뭘 하든지 뭐 DSR 규제할 때도 6억, 특례할 때도 6억, 저도 6억. 요 의미 있습니다. 요 자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네요. 전세 거래량은 9월은 조금 살아나네요. 8월의 거래는 너무 좀 비실비실했습니다. 9월이 좀 살아날 법한데 또 추석이 끼어있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절반, 사직 롯데 5억, 매매 가격 10억. 뭐 많이 떨어질 때 막 9억, 8억 후반 막 이렇게도 막 거래됐었으니까요. 전세가율이 50%인 시장이 과연 투자로서 매력적인가? 매력적인가요? 여러분들 매력적인가요? 자, 전세, 8월 달에 들어서 전세 조금씩 또 답으로 줄어듭니다. 어쨌든 지금 요 수준은 역대 가장 낮은 전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도 빠지고 있는 이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들어가는 거 아무도 안 말려요. 저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다만 이 시장 상황에서 사야 된다면 어떤 가격에 사는 게 그나마 제일 최선일까를 고민해보는 정도. 그리고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망해보는 정도. 네. 저는 부산의 그 어떤 부동산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분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하더라 하는 분들은 사실 뭐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뉴스를 뭐 취합한다거나 단시간 요게 뭐 가능한 곳이 있나요? 또 매일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나요? 네, 부산 더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 댓글 다는 분만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알고 더 잘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의견을 조금 덧붙여 주시고, 아니면 정말
야, 내가 니보다 더 잘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가격이랑 브리핑 해줄게 하는 분이 나타나신다면 저는 사실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